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나 부등식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할게. 일단 가우스 기호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가우스 기호, 이 대괄호 표시하는 이 가우스 기호 안에 무언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숫자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가 나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7을 집어넣으면 2.7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작거나 같은 정수가 굉장히 많잖아. 2,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정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여기다 정수를 집어넣으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애니까 같아도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가우스 기호는 일단 제가 두 개 나열해 봤을 때 정수는 그대로 정수가 나옵니다. 양수일 때는 그냥 소수점 아래 갖다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정수 부분이 나온다. 음수일 때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2로 나온다고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고 뭘 쓰고 딴 생각하고 있지 지금. 마이너스 2.3이면 여기 어딘가 대응될 거야, 수직선에서.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정수 중에 가장 큰 애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볼게. 반대로. 어떤 x를 가우스 기호 안에 집어넣었더니 4라는 정수로 나왔대. 그럼 예상이 가능하지. 이 x는 4. 얼마겠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부등호로 표시하면 x는 4 이상 5 미만일 거예요. 그죠? 4를 집어넣든 4.1을 집어넣든 자기 자신보다 가장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애는 항상 4로 나오니까. 결론 제가 이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라고 했죠. 가우스 x는 연산의 결과가 항상 정수로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의 범위를 그대로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얘를 일반화한 거야. 가우스 x가 4라는 정수가 나오면 이 가우스 기호 안은 4 이상 5 미만의 어떤 수를 데려오더라도 집어넣으면 다 4가 나온다. 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애는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다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왜 부등식 단원에 소개가 돼 있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해의 형태가 부등식 형태로 나옵니다. 자, 지금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는데 얘는 인수분해 되죠? 개 쉬워. 인수분해 했다고 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 그냥 가우스 x를 라지 a라고 생각하면 그냥 a-1, a-이니까 바로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쓰시면 당연히 답이 아니고 x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가우스 x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x의 범위는 1 이상 2 미만이라는 얘기고 가우스 x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2 이상 3 미만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이쁩니다. 이거 한 번에 합쳐 쓸 수 있죠. 1부터 2까지 다시 2부터 3까지니까 1 이상 3 미만이라고 써주시는 게 가장 이쁜 표현 방법이 되겠고. 네, 됐죠? 자, 얘도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사실 뭐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인수분해가 다 될 거야. 아니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사이 범위죠. 2분의 1 초과 4 미만입니다. 2분의 1 초과 4 미만. 근데 가우스 x는 반드시 연산의 결과가 무슨 숫자가 나온다고? 정수. 정수가 나오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1, 2, 3밖에 없어요. 1, 2, 3. 자, 그럼 얘도 해를 풀어서 써볼게.
가우스 x가 1이다. 가우스 x가 1이면 x는 1 이상 2 미만이고 2다. 그럼 2 이상 3 미만이고 3이다. 3 이상 4 미만이 되겠지. 이 세 가지가 다 해니까 합쳐서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합쳐 쓸 수 있습니다.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니까 결국은 1 이상 4 미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조금 그대로 넘겨도 될 것 같아. 이거 나머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기본 문제 15-4번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려볼 텐데 그럼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대칭 축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9가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그림을 조금 섬세하게 그리려면 x절편, y절편 등은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지금 뭐 이렇게도 바꿔봤지만 얘도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도 가능하죠. 이렇게 쓸 때는 꼭지점이랑 최대 최소를 구할 때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 그죠? 그럼 대칭 축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5랑 1이에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일 때 5 지나죠. 5.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지 그럼. 맞습니까? 이게 제가 저 2차 함수 그린 겁니다. 2차 함수 그리는 거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 연습했고, 자, 여기는 1이에요 지금. 여긴 마이너스 5고, 그럼 1번부터 그림에서 그대로 읽어내보면 함수값이 0 이하가 나오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쪽이죠. 이쪽이랑 이쪽. 함수값이 0 이하가 나오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5 이하거나 (1) 이상이거나, 물론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래프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함수값이 5보다 크게 나오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5면 지금 여기죠. 아까 y절편이 5였으니까. 그러면 2차 함수는 대칭축 기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구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칸이어야 되니까. 그럼 함수값이 5보다 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지. x의 범위를 따지면 마이너스 4초가 0 미만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이 9보다 작게 나오는 구간을 구하라. 여기가 지금 9죠? 대부분 9보다 작네. 무한 빼고 마이너스 2 빼고 마이너스 2를 제외하고는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함수값이 9보다 작게 나오죠. 그럼 얘는 해가 마이너스 2 빼고 다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함수값이 10 이상이 나오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10이면 이 위쪽일 거 아니야? 지금 이 그림상 10 이상의 함수값이 나올 수가 있니? 없죠.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됐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조금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건 뭐 학교 구분 없이 맨날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조건만 조금씩 달라지게. 자, 조건만 조금 달라지게 매일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주의할 점만 말씀을 드릴게. 자, 다음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여러분들 명제 시간에도 절대부등식 배울 거예요. 얘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절대부등식을 표현하는 거죠. 항상 양수가 된대.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맨 앞에 써 있는 글씨를 보셔야 돼요. 맨 앞에 2차 부등식 혹은 2차식 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가 있고 그냥 부등식 혹은 다항식이라고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은 문제를 풀어내는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요. 얘는 지금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얘가 2차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2차식이라는 표현이 없죠. 2차식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얘기는 2차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부등식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건 2차의 개수가 0인 경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2차항의 개수는 어느 경우에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낼 때 가장 많이 함정을 파는 부분. 맨 앞이 5글자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그냥 다음 식의 값이라고 했죠.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차항 개수가 0인 경우를 먼저 고려하셔야 돼. 자, 얘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잘 보시오. 얘가 2차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2차식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m 플러스 2가 0인 경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즉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m이 마이너스 2면 좌변 뭐 나오니? 4 아닙니까? 그냥 4.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부등식이 이렇게 돼. 그냥 4만 덜렁 남고. 근데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4가 0보다 큰 거 맞잖아. 내가 x에 뭘 집어넣더라도 x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4만 남고 4는 0보다 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m이 마이너스 2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m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라는 얘기는 m이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 자, 이 경우는 얘가 몇 차식이에요, 그럼? 2차식이지. 2차식이에요, 얘가. 반드시 2차식입니다. 반드시 2차식인데 내가 어떤 x를 데려와도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려면 x축 위에만 그려져야 되지. 맞아, x축 위에만. x축 위에만 그려진다는 얘기는 저 fx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이것도 x축 위에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언젠가 내려가죠. 우리 지면의 공간이 이 정도니까 제가 요만큼만 그렸지만 결국은 내려갑니다.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그려줘야 맞지. 그래야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fx 값이 항상 양수니까 0보다 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위로 볼로 그려야 되니 아래로 볼로 그려야 되니 일단. 아래로 볼로 그려야 되죠. 아래로 볼로 그려야 되니까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은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지. x축과의 교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항상 0보다 큰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0보다 작은 구간이 나오니까 안 됩니다. 그럼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돼요. 또 입안에서 착각하는 경우는 없기를 바라지만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아니야. 판별식이 나타내는 건 이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위아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판별식은 위아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있냐 없냐 접하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죠.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x축과 교점 두 개예요. 자, 그럼 판별식을 써볼 텐데 짝수네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것도 괜히 이거를 전개할 필요 없고 결국은 그냥 인수분해가 되잖아. n 플러스 2로 묶어내면 여기서 n 플러스 2, 여기서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해가 나왔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2차항의 개수는 양수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그대로 이거죠. 그리고 맨 이렇게 썼다 이제 답을 틀리지. 이게 답이 아니고 마이너스 2일 때도 성립해 안 해? 하지. 마이너스 2일 때도 성립하고 이 범위일 때도 하니까 최종적인 해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등호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문제 맨 앞에 다음 식이 아니라 2차 식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주어졌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2는 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어요. m이 마이너스 2면 2차 식이 아니라 그거보다 차수가 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15-9번 고고. 옆에 거. 자, 다음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자. 라고 했으니 얘가 항상 양수가 나오면 됩니다. 이놈. 자, 얘가 항상 성립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케이스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겠네. 얘가 2차 함수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m이 마이너스 6인 경우. m이 마이너스 6이면 이거 0이죠? 이거 0입니다. 이거 0인데 얘가 0이 안 되네. 얘가 항상 성립하니?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m이 마이너스 6이면 이 부등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아니지.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가 뭐 12x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죠. 지금 얘가 항상 성립하게 하는 m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m이 마이너스 6이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야. m은 마이너스 6은. 오케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항상 성립합니까? 조건 부등식이죠.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초가. 그럼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6이 아니다. m이 마이너스 6이 아니면 얘는 2차식이에요. 즉 2차 함수란 얘기야. 좌변만 봤을 때. 좌변만 봤을 때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려면 x보다 위쪽에만 그려져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럼 맞죠? 이렇게 그려지려면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의 교점은 없어야 돼요. 이 부분 이해됩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 외우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시중교재에 나온 것처럼 2차 함계수는 양수일 때 판별식은 음수고 이거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조건은 계속 바뀔 테니까 이 2차 함수를 그냥 그려. 조건에 맞게. 항상 성립하려면 함수값이 0보다 항상 크게 나오면 돼.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값이 0보다 아래쪽으로 처지는 구간이 생기고,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마찬가지 함수값이 0보다 아래쪽인 구간이 생기죠. 이런 애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만 그려져야 돼. 이렇게만 그려지려면 첫 번째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그래프 개형이. 그 다음에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끝이지. 아래로 볼록이라면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고,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음수 나오면 되겠죠. 자, 얘는 그러면 m이 마이너스 6 초과란 얘기고, 판별식은 4분의 d 쓰면 될 것 같아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응? 자, 됩니까? 그런데 얘네 둘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자체가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6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초고 3 미만. 이게 그대로 해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마이너스 6은 안 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이거만 써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 여기는 여러분들 공통수학 2 해보시면 알겠지만 명제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하면 2학기 때도 그냥 편안한 거고, 여기는 약간 섬세하게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 여기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패턴화해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질 조건 생각하시고. 자, 얘도 봅시다. 15-6번. 다음 포물선. 여기는 지금 포물선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냥 2차 함수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2차 함수와 다음 직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m이 0일 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결국은. 얘는 기울기 1인 직선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봅니다. 그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구하면 되겠니? 그냥 교점만 구하면 되겠네. 교점이 없으면 포물선이 항상 직선 위에 있겠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직선과 교점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그러면 항상 포물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m이 0일 때, m이 0이면 저 2차 함수는 이거야. 얘가 직선이고, 그럼 당신들이 이 교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둘을 연립하겠죠, 이렇게. (0이랑 2) 나오겠네. 이 그림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얘기죠. 그러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는 그냥 x가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않아?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둘이 교점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볼록인데, 아니 선생님 이것도 교점 없는데요. 이게 교점이 왜 없어?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만나지.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제가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이건 직선에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고 2차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데,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함수값이 항상 2차 함수가 크게 나오겠지. 부등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될 거야. 똑같은 x를 짠짠 집어넣었을 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크면 위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어딘가에 x값을 집어넣으면 2차 함수의 함수값은 여기인데 직선의 함수값은 여기니까 직선이 더 크게 나오지. 이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면 부동호가 이쪽으로 열려 있는 거고 2차 함수가 아래에 있으면 반대로 열리면 되겠지.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됩니다. 왜? 항상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이거 넘기면 괄호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1은 없어지고 이렇게.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되죠. 자,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면 되지. 맞습니까? 이걸 어떤 새로운 fx라고 했을 때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아래로 볼록인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잖아. 아래로 볼록인 건 이미 확실합니다.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판별식만 뭐 나오면 됩니까? 0보다 작게 나오면 되지. 위에 있어서 0보다 큰 거 아니라고. 판별식은 교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 만나야 되니까. 자, 이 다음부터도 뭐 푸는 분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4m제곱을 2m의 통째로 제곱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바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얘에서 얘 더한 거, 얘에서 얘 뺀 거.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부호 뽑아내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뽑아냈으니까 m 플러스 2고 앞에 있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겠죠. 자, 그럼 m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런 해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것도 풀어봐야겠지. 15-11번 풀어보시오. 15-11번.